안녕하십니까. 예, 김강환 형제인데 제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윤희기의 어머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조혜숙 자매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참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노기현 형제님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게 된 것은 제가 공직에 33년 근무를 하고 작년 6월 말로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신앙이 좋으신 형제님도 있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신 거는 그 형제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넘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만만해서 제가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먼저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인데, 물론 이제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간증하기 전에 저한테 수없이 많은 좋은 일들을 있게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증을 하게 되면 혹 제 의가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33년 근무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한두 가지 그러한 예를 들면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을 때가 85년도인데 오라는 데도 없었고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골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친구가 이제 마포구청에 근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골 학교지만 살짝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했으면 나도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번 낙방을 했죠.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로 2가에 인켈이라는 오디오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CD가 나오기 전이었고 혼수로 전축을 장만해 가던 그래서 제가 참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마음에 그리워했던 그런 전축이었는데 그때 그 전축을 사러 제가 갔었고 전축을 구입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종로서적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치구별로 시험을 별도로 봤기 때문에 정보만 잘 알면 1년에 3번, 4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험을 떨어지고 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인천시에서 6명을 뽑고 있는데 9주 금요일까지 접수하는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가서 접수를 했고 그때가 88년 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었는데 저는 경기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기본적으로 기본도서 5권을 사서 4번, 5번 정도 정독하고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참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제가 서울시로 오게 된 거는 그 이후에 2차 시험이 하반기에 서울시에 또 있었는데 당초 모집 공고에는 30명이었었는데 그 중간에 이후에 7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제가 45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대로였으면 제가 이제 다시 또 떨어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모집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인천시를 사표를 내고 서울시로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첫 발령지가 동대문구청이었고 이후에 서울시 사업소, 그다음에 종로구청을 거쳐서 2000년 1월 21일자로 이제 서울시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1월 21일 전출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적응하기 전에 같은 해 4월 28일 광진구 등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이 대공원은 제가 자치구 5개 구와 또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담당하는 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지금 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그 피고는 서울시장이 안 되어야 하는데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이사장도 시장도 구청장도 다 이렇게 피고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피고 경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어린이가 그 노원의 시의원의 조카였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사고였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명으로 그 사고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대책은 뭐 이제 소송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배상을 하는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런 어떤 배상 관련 그 법이 없어서 그 세계 공통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는 이제 호프만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이가 직장이 아니고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한국의 평범한 근로자의 평균 월급 곱하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근로할 수 있는 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 의회 때 엄청나게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나 구청에서 의회에는 그거보다 아마 한 배 반, 2배 격하게, 그리고 이제 언쟁을,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그런 그 언어들도 오고 가게 되는데, 저희 과에 그 일이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는 되게 좋아했죠. 왜냐하면 1시간 이상 계속 그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경위,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왜 공원을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관리 안 하고 위탁을 줬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왜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사고가 났냐, 뭐 이런 그 보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한 3년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 관련 처리 여러 권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게 됐고, 결국은 그 이사장의 1년 가까운 판공비와 그다음에 그 놀이공원에 민간인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 사장이 그 별도의 위로금 해서 지급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의회 개최하는 일주일, 개최하기 전 일주일, 개최 후에 정리 일주일, 그렇게 2달에 한 번씩 일을 하는 그 과정이, 제가 그 이후에 한 25년 근무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참 그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됐고, 또 제가 좀 무사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서초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에 어린이공원이 한 1,200개가 넘는데, 또 어린이공원 전체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직위가 낮아서 어린이공원은 그 직급이 낮은 직원이 관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참들은 조금 소홀한 그런 업무를 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서초에서도 비슷하게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공을 차다가 담 밖으로 공이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공을 주워서 집어 이제 친구들한테 던지고 안전 펜스를 잡고 올라오는 순간 공원 안에 공원등 전선이 끊어져서 그 펜스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모르죠. 그 펜스 잡고 올라오다가 감전이 돼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서초구에서 관련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된,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4번 정도 다시 또 서울시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에 대비해서 저한테 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 같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했던 팀장이 승진을 해서 과장이 되고, 과장이 또 승진해서 국장이 돼서, 제가 그 이후에 근무할 때 저한테 엄청난 맨파워가 돼서 제가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기 마지막에 근무한 곳이 이제 서울대공원인데요. 서울대공원을 한 2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원장이 3명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신 분은 제가 영등포에 있을 때 이제 잠시 이제 부구청장으로 모셨던 분이라서 저는 나름대로 좀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 오시고 한 2, 3일 됐나요? 그래서 조그마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선배님께 이러한 볼펜을 준비해서 이제 업무 보고 후에 원장님, 저희 직원들 오면 이 볼펜으로 결제 잘 해주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게 더러운가요? 무서운가요? 보지도 않으시고, 그때는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포장을 안 하고 이제 보이게 했죠. 그냥 바닥에 던지시더라고요. 전 순간 이거 뭐지?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 자존심을 밟거나 건드리면 참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잠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 그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 하더라. 근데 그 내가 이런 그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그 큰 소리를 치거나 언쟁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공지하는 간부는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허허 하면서 나오는데 부속실의 여직원이 그러니까 고개를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를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장을 바라볼 수도 없고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집어 던진 거 케이스하고 볼펜 들고 내려왔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저희 일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조경 쪽 일에서 나무 가지가 죽으면 나무 가지를 절단을 해야 되고 나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쁘게 전지도 해줘야 되고 여름에 장마철에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잔디를 깎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침부터 장비를 돌려서 시끄럽게 하냐? 왜 나무를 왜 자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우리 부서 직원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공무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인사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창피하지만 국장을 면회를 해서 제가 양평이잖아요 집이. 서울대공원까지 가면 편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너무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좀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충이 처리가 돼서 저는 1월 1일자로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도록 조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서울시 인사가 2급, 3급이 먼저 발령이 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직원들 발령을 내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근데 저는 상담을 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이 정말 강성 노조예요. 그래서 노조가 7개나 되고 저희 부서는 현장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 감사원 총리실 이런 쪽에 계속 민원을 넣고 고소 고발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이제 저는 이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그 전출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노조 지부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 간단하게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인사 사항이 뜨기 전에 벌써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원장이 가니까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인사과하고 결정이 돼서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인사과에. 그래서 지금 이분이 굳이 저희 대공원에서 다른 그 기관으로 전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마무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가 보류를 시키는 그러한 초유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송파구청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을 때 도시계획의 전문 그 서강대 교수가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에 지금도 아직도 큰 공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운동장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옛날에 86년, 88년 선수촌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유보지로 이제 운동장 부지로 놔뒀는데 그 지역에 그 유류 저장소와 유류 주유소를 허가해달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관행으로 볼 때 또 주변에 그 팀장들은 그거 허가 내주면
김 팀장도 아마 정년까지 가지 못할 거야. 그 여러 그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하면서 제 기준은 뭐였었냐면, 주님이 제가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로 해준 것처럼,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민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줘라.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각종 예를 들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모든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갖고 와라. 그런데 어떠한 법에도 이거를 허가를 안 해 주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밀집한 주택 주변에 있으면 이게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택의 위험이 가해지니까 그 주택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그 LPG 충전소를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봐도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그분은 그걸로 인해서 그 교수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정말 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유수가 들어왔고, 그 주유수에 엄청난 크기의 지하에 탱크를 묻어서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 시설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가 생겼죠. 저는 그때 직원한테, 우리는 저분들 그 인허가 서류를 처리하면서 단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자. 그 뒤로 지금까지 여러 번 감사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저희한테, 또 저희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할 때에 사실 제가 들어갈 때도 한 20대 1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인천시에. 서울시에서는 10대 1 정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직이 근무할 수 있는 그 분야도 넓고, 또 보기 좋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잡고.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행정직의 노력에 한 3분의 1 정도 노력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나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유해지고 또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은 어떤 내가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보다는 나는 그냥 근무 시간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워라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딸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술직은 싫다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재에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참 주님 안이 어떤 것일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저는 퇴직 후에 지금은 적용 감리 부분에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지방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돌이켜 보면 제 60평생에 지금이 가장 좋은, 가장 감사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20년, 3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그런 퇴직의 길을 밟으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오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빛으로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그런 보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형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적인 그런 간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간이 한정이 돼서 30년 가까운 시간에 저한테 그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추운 날 그 상계동에서 어떤 형님과 그 가정의 섬김을 받았던, 그리고 참 그 홍승재님 저기 앉아 계신데 그 12월 31일 날 박형민과 부여에 내려가서 참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울었던 그런 간증들 많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젊지만 저보다 훨씬 더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는 앞에 우리 젊은 형제님들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저희 모임의 앞날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모임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